지금 오늘 여러 공판이 일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국정농단에서 함께 조력자였다가 이제는 슬슬 폭로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정경련에서 그 당시 미르 K스포츠 재단을 급조했을 때에 사실 현판식이나 그런 거 참 화려했었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재단 참석자가 아니라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라는 이야기들이 오늘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참 황당한 내용인데요. 네. 일단 미르재단 명칭부터 이사진 구성 모든 걸 청와대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변론 논리를 펼쳤던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거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 일단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판식 같은데 뭐 재단이 채용한 직원이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 들어서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전부 다 기업이 뭔가 자발적으로 했던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청와대 일방적 지시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다만 하나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순희 씨를 지원하려고 만든 건 아니었다 강압적으로 했지만 어쨌건 한류학상과 문화용성과 같은 내용들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기업들을 좀 다소 강압적으로 강제로 설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뇌물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하게 많은 분들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 단락 아니겠습니까? 미르재단에 대해서 언론의 의혹이 제기되니까 당장 안종범 전 수석이 해결 방안 내놔라라고 재촉을 했고요. 그런데 재단을 해산하고 통합하자라는 방안을 VIP, 이 VIP라고 하면 당시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죠. 그분도 똑같은 안, 해산 후 통합까지 구체적인 제시를 하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할 당시 네. 말하자면은 그 재단의 사무실의 위치까지도 다 정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최순실 씨한테 해서 그래서 그 최순실 씨가 있는 그 근방에 삼성동 그 인근으로 뭐 그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런 것을 만들었고 네.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진까지도 전부 청와대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했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웃기는 얘기지만 정말 그 현판식까지도 알바생들을 동원해서 현판식까지도 했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난해 상당히 앞으로 이슈로 이렇게 부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대책 회의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네. 또 안종범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경련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내놔봐라. 그동안까지는 이승철 씨도 결국은 안종범 씨 그 지시를 받아서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거다. 네. 문화융성이라든가 체육진흥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는 이제 입장을 바꿨지만 어쨌든 정경련 쪽에서도 그렇다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 한다면은 이걸 통합해갖고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버리면 좀 빠져나갈 길이 있지 않겠냐 했는데 VIP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되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당히 고민을 했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빠져나가고 네. 이 문제를 좀 가랑칠까 했는데 그게 딱딱 이렇게 서로 말 안 해도 이심전심으로 맞아떨어졌다 그런 얘기죠. 중간에 최순실이 있지 않냐라는 고리를 오늘 계속 특검이 물고 늘어지는 모양이에요. 무엇보다도 국민들께는 생소할 2014년 9월 이 날짜가 오늘 적시가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요, 대구 창조혁신센터 개소식인데 당시 뉴스에서는 여러 대기업 회장단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젠 창조혁신 그리고 기업들의 많은 조력을 받아서 가는 자리로 네. 기억됐습니다만 잠깐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까지 5분 그 5분의 시간이 오늘 집중적으로 네. 질타를 받았더라고요. 그때 정유라를 위한 승마 지원을 이야기하려고 이 부회장과 만난 게 아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2014년 9월 15일에 박 전 대통령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첫 독대를 했는데 네. 이제 그 독대 시점이 대략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까 이것도 이승철 그 정경련 부회장의 진술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올 시간에 안 오니까 네.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있다라는 네. 취지를 들었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변호인단이 이 부분을 이제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사실 변론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5분 동안에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아달라라는 것과 정유라를 지원하는 것을 다 합의할 정도 시간이 되느냐.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그냥 부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재판부에게 합리적 의심을 던져주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을 던져주면 이게 확실하게 입증이 안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5분 동안에 했다는 얘기가 승마협회 회장사 맡아달라는 건가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맡아달라는 위해서요? 거하고 네. 정유라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얘기가 이제 특검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그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네. 그건 현실적으로 의문이 든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변론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방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변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게 변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제가 이래서 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두둔한다는 게 아니라 변론의 방식을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걸 좀 하나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합리적 의심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 일반인으로서 그러니까 네. 법률 비전문가로서 볼 때는요. 그날 그 창조 경제 혁신센터인가 그거 아닙니까? 네. 그때 거기는 삼성이 주관사인가 그랬죠. 그래서 아마 거기 가면 5분 동안 만나면 처음 만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거 주도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잘해달라. 그런 격려만 해도 아마 5분 좀 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그 점에서 보면 아마 대부분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미르 K재단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그렇게 개입했느냐. 이건 사실은 민간 주도로 하라 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국가적 사업으로서 말하자면 돈은 민간이 되지만 국책 사업 정도로 생각하고 했으니까 자신은 그게 법을 먹인다 그런 생각도 없이 아마 그렇게 주도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봐줄 측면도 근데 있죠. 사실 예. 5분 동안 네. 지시하면 충분해요. 시간은 충분한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변호인단이 할 일이다라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승마협회 회장사 맡아주세요 하면 12초 정도 네.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죠. 시간 쪽에서 정유라를 챙기신 거냐 아니면은 그 우연과 같은 시간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 정유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정유라가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라고 김종 전 차관에게 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이야기하라. 거의 검찰의 신문인지 아니면 본인이 증인으로서 이야기하는지 피고인을 이야기하는 건지 헛갈릴 정도더라고요. 최순실 씨의 법정 태도 이 네. 부분은 뭐 이미 익히 보도된 바대로 글자 그대로 그 좀 시중의 말을 빌리면 오만방자 그 자체죠. 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승철 씨도 그렇고 김종재 전 차관도 그렇고 이제 와서 자기 살겠다고 지금 막 이제 그 검찰에서 물론 네. 특검 같은 수사에서 밝힌 바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법정의 재판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살기 위해서 아는 대로 다 토설을 하고 네. 있다. 이런 점을 전제로 이 행위 자체가 참 좀 비굴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동시에 이제 사실대로 말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살기 위한 거라 이런 측면을 네. 하나 우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정유라는 정작 이 사건의 특혜의 가장 중심 인물이고 당사자입니다. 네. 정작 정유라는 한국에 돌아올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네. 점입니다. 이 점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유라를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가게 해야 하라고 하는 김종 전 차관이 대통령한테 본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만나고 들었다고 전하는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 씨의 말을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언제 그런 말 들었냐. 도쿄올림픽이면 2020년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데인데 이런 식의 이제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는데 이 행위와 행태도 문제고 이런 반박의 내용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나중에 뇌물죄 문제에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 안에 열쇠가 들어있는데 네. 최순실 씨하고 삼성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언제 알았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온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을 토대로 보면 이게 이미 2015년에 이미 네. 알고 있었다는 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부회장은 계속해서 최순실 씨의 존재를 2016년 들어와서 알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대가성과 관련된 부분을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까지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이 사실은 만들어낸 진술이라고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매우 의심 가는 대목이 부족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삼성 측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게 하는 대통령의 말을 만들어냈다고 최순실 씨의 요구를 받고 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 보면 삼성은 매우 일찍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네. 오늘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이 열립니다. 덴마크 현지 시각으로는 지금 오전 9시에서 10시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정유라가 직접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르면 오늘 중에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걸까요? 사실 오늘 결정나기 쉽지 않을 거고요. 이제 네. 오늘 첫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송환 결정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9일 됐거든요. 지금 올보르 관련 구치소에 수감이 네. 돼 있었던지. 근데 사실 정유라 입장에서는 그냥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 구치소에 나와서 그냥 한국 와서 재판을 받고 처벌받을 거 있으면 처벌받으면 되는데 네. 저기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한국에서의 그 형 집행이 면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뭐 쏘나기는 피해가자라는 심정으로 저기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덴마크 검찰은 보내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고 지금 정유라의 변호인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갑자기 사망을 했잖아요. 네. 사망을 해서 이제 새로운 또 변호사가 선임이 됐는데 그 새로운 변호사가 지금 이 최순실 씨 측 변호인에게 요청을 한 건 한국의 정치 상황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상황이나 지금 무언가 정유라를 어떻게든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 장기간 더 뭐 정유라의 송환 과정은 좀 지난한 과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당시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죠. 그분도 똑같은 안, 해산 후 통합까지 구체적인 제시를 하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네.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할 당시 네. 말하자면은 그 재단의 사무실의 위치까지도 다 정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최순실 씨한테 해서 그래서 그 최순실 씨가 있는 그 근방에 삼성동 그 인근으로 뭐 그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런 것을 만들었고 네.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진까지도 전부 청와대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했다는 거고. 지금 오늘 여러 공판이 일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국정농단에서 함께 조력자였다가 이제는 슬슬 폭로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정경련에서 그 당시 미르 K스포츠 재단을 급조했을 때에 사실 현판식이나 그런 거 참 화려했었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재단 참석자가 아니라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라는 이야기들이 오늘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참 황당한 내용인데요. 네. 일단 미르재단 명칭부터 이사진 구성 모든 걸 청와대에 지원하려고 만든 건 아니었다. 강압적으로 했지만 어쨌건 한류학상과 문화용성과 같은 내용들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기업들을 좀 다소 강압적으로 강제로 설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뇌물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하게 많은 분들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 단락 아니겠습니까? 미르재단에 대해서 언론의 의혹이 제기되니까 당장 안종범 전 수석이 해결 방안 내놔라라고 재촉을 했고요. 그런데 재단을 해산하고 통합하자라는 방안을 이 VIP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웃기는 얘기지만 정말 그 현판식까지도 알바생들을 동원해서 현판식까지도 했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난해 상당히 앞으로 이슈로 이렇게 부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대책 회의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네. 또 안종범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경련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내놔봐라. 그동안까지는 이승철 씨도 결국은 안종범 씨 그 지시를 받아서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변론 논리를 펼쳤던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거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 일단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판식 같은데 뭐 재단이 채용한 직원이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 들여서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 전부 다 기업이 뭔가 자발적으로 했던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청와대 일방적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다만 하나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순실을